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 소식이 공개됐어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GS 리테일은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쓱닷컴 같은 유통공룡들로 점령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전망이 좋다고 무작정 뛰어들면 피보는 시장이에요. 이런 곳에 GS 리테일이 제대로 도전장을 내민 건데 뭘 믿고 뛰어드는 걸까? 합병으로 얻는 경쟁력이 뭘까? 궁금해지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GS 리테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없는 동네에 있어도 편의점 없는 동네는 없을 거예요. 500m 안에 브랜드 두세 개는 기본인데, 여러 편의점 중에서도 GS25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번 영상의 주인공 GS 리테일이에요. 물론 슈퍼마켓과 호텔, H&B 스토어 같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 편의점 매출 비중이 제일 커요. 80% 가까이 돼서 사실상 편의점 기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당연히 점포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GS25는 13,899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국내 매장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해에는 다시 CU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했지만 여전히 14,68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썰미 있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순위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의 점포수가 모두 늘었어요. 아니, 편의점 브랜드끼리 점포수로 패싸움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사실 편의점 사업은 규모의 경제예요. 매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면 구매 협상력을 가지면서 원가율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점포수가 많아질수록 매출도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점포수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돼요. 국내 첫 편의점이 문을 열었던 1989년부터 약 25년 정도는 편의점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수가 빠르게 늘면서 2011년까지 10조 1천억 원이었던 편의점 시장의 매출이 5년 만에 20조 3천억 원까지 증가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점포수도 54% 가까이 늘었죠. 그런데 이랬던 성장세가 2017년부터는 시장이 포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한 자릿수대로 정체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GS 리테일 실적이 썩 좋진 않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로 GS 리테일의 슈퍼마켓과 H&B 스토어 사업 부분은 부진했지만 편의점 부문은 상품군을 넓히거나 점포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33.5%가 늘었어요. 물론 가맹점 매출과 상관없이 신규 점포 오픈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전체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2018년과 비교해서 GS 리테일의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32.5%, 당기순이익 역시 8.5%로 모두 늘었죠. 이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도 그럴 게 재택근무가 늘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편의점으로 몰렸거든요. 편의점 사업 잘 되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이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요. 물론 생필품부터 신선식품까지 품목을 확장하고 무인 계산대나 배달처럼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다른 오프라인 유통 채널보다는 편의점 사업이 많은 수요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계약과 개강이 지연되면서 학교와 학원가에 위치한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호텔 사업에 먹구름이 끼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호텔은 그동안 GS 리테일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해오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관광객이 줄었거든요. 당연히 투숙률도 바닥을 치는데, 실제로 특 1급 호텔인 파르나스 코엑스점의 투숙률이 2019년 2분기 이후 1년 만에 60%포인트 이상 줄어요. 여기에 식음료와 연회사업 매출 부진을 포함한 고정비 지출까지 발생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슈퍼 부진점을 정리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GS 리테일의 매출은 1.6%가 줄었어요. 한편 GS 리테일의 상황을 확인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경쟁사가 있죠. 바로 BGF 리테일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신규 상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면서 일반 입지 점포들은 성장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특수입지 영업 환경이 나빠졌거든요. 결과적으로 연매출 6조 원 돌파라는 기록에도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내려앉습니다. 몸집은 키웠지만 수익성은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힘들었던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의 상황이 2021년이 되면서 희비가 갈려요. 편의점 역할이 확대되면서 주택가를 중심으로 오픈하는 점포수가 계속 늘고 상품 구성비와 판관비가 개선된 덕분에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BGF 리테일의 올해 1분기 매출이 7.8%, 영업이익은 16.8%가 증가했어요. 반면에 GS 리테일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1.9%와 57.7%, 30.6%씩 감소했어요. 편의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부분에서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물론 코로나19로 진흙바위를 굴렀던 호텔 부분은 매출이 0.2% 정도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에서 1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근거리 쇼핑 채널로 인기를 누렸던 슈퍼사업 부문은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일부 고객이 이탈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13.5%와 5.3%씩 줄었죠. H&B 스토어와 이커머스 사업 역시 적자가 확대됐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각종 논란이 발생하면서 GS25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했는데,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신규점 출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 GS 리테일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PB 상품 출시나 미래형 편의점 운영처럼 새로운 수익과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몽골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어요. 사실 몽골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요. 땅은 넓은데 인구는 약 3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수도에 거주 중이고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기가 유리해요. 실제로 전체 인구 중 70%가 40대 이하라고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편의점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 몽골이에요. 그런 만큼 편의점 업계 최초로 진출한 CU에 이어서 GS 리테일 역시 현지에서 점포를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몽골 점포 500곳을 개점할 계획이라고 해요. 도보 배달이나 반값 택배 같은 생활 서비스 역시 현지화할 예정이고, 하지만 여전히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롭고 확실한 사업이 필요해요.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유통업계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존 유통대기업까지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뒤통수 맞고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GS 리테일도 온라인과 모바일 비대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하기로 합니다. 온라인이랑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왜 홈쇼핑이랑 합병을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GS 홈쇼핑은 TV 홈쇼핑뿐 아니라 GS샵이라는 온라인몰 유통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회원 수만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GS 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몰과의 중복 회원을 제외해도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신규 고객 수가 1,200만 명 가까이 돼요. 이미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던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통해서 온라인 커머스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단순 합산을 통한 자산 규모는 9조 원, 심지어 매출은 10조 원을 가볍게 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 10조 원 달성에 성공한 건 전통 유통업체 중에서도 롯데쇼핑과 이마트 정도였어요. 심지어 2025년에는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디지털 커머스와 IT, 물류 인프라, 신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에요. 부릉 서비스로 유명한 물류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물류센터 등을 오픈하면서 빠른 배송 경쟁력과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하는 단계에는 이미 돌입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편에는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통합 GS 리테일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인데, GS 리테일에 앞서서 전통 유통대기업인 롯데나 신세계도 오프라인 유통업과 온라인 쇼핑 사업부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범위를 넓혀서 봐도 국내에서 유통 플랫폼의 합병이 확실한 시너지를 낸 경우가 없었죠. 네이버나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 이미 시장을 장악 중이기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상품 경쟁력도 부족한데 시범 운영이긴 하지만 통합 온라인몰인 마켓포를 출시했거든요. 마켓포는 GS 홈쇼핑부터 GS 프레시몰, 랄라블라, 달리살다 같은 GS 리테일 계열 온라인 사업들이 모인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상품 종류가 경쟁사가 되는 다른 기업들만큼 다양하지 않아요. 물론 편의점 특유의 생활 밀착 서비스가 핵심이고, GS 홈쇼핑이 투자해왔던 수산물이나 반려동물 분야 같은 전문물이 입점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상품 종류가 4억 개 정도인 쿠팡과 비교해서 800만
3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류 경쟁력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GS 리테일은 합병 이후에 신규 물류센터 6곳을 새롭게 지어서 주문 2시간 안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꿈은 아니에요. GS 리테일은 이미 전국에 위치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포함해서 택배 서비스와 도구 배달 서비스 같은 배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든요. 대규모 투자 없이도 물류망 확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현재 빠른 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만큼 물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여러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GS 리테일. 과연 이번 합병을 통해서 꿈꾸는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취준생을 위해 짧고 쉽게 보는 기업 분석 리포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치TV 채널 구독과 함께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